7월 25일 금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금의 사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인사 참사, 거기에다가 미국과의 관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거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이진숙에 이어서 강선우,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러 명이 이제 인사를 철회하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재명 정권의 위기, 지금의 이 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재명 개인 때문입니다. 이재명 개인 독재가 이미 민주당 내에서 진행이 됐고, 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이재명이 만기칠람, 모든 것을 이재명이 결정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명입니다. 이 모두는 이재명 자신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인사 시스템에 따르지 않고 이재명 자신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성남 라인, 김현지를 시켜서 이렇게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동티가 나고 있다. 강선우를 강제로 사퇴를 시킨 것,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두 개로 쪼개졌다.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강선우를 고집하다가 마지막까지 임명을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의 생각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강선우는 안 된다. 저건 거의 국회에서도 별종에 가깝다. 저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갑질을. 또 갑질을 제외하고도 저게 장관을 수행할 지금 품성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이진숙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다른 장관들이나 대통령실 내에서 문제가 돼서 사퇴를 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민주당과도 다르게 또는 이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과는 다르게 김현지를 시켜서 이 자신의 개인적인 독단이었던 겁니다. 이게 동티가 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인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스톱을 해야 하는데 계속 강행이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이재명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독재가 그만큼 깊숙하게 진행이 됐고 지금 민주당 소위 좌파에서는 이재명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묘한 균열을 보입니다. 정청래는 강선우를 그대로 임명하자라고 하고 박찬대는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박찬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명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또 과시합니다. 민주당이 분열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청래를 낙마시킬 수 있을 것이냐? 독재의 이 힘이 정청래까지 막아설 수 있을 것이냐? 정청래를 막아서지 못한다면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는 앞으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번에 뼈아픈 소위 피를 흘린 겁니다. 이 강선우를 일찍 포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막판에 자기가 강행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반발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여론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론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결정적인 이 리더십의 타격이 온 겁니다. 이재명 독재가 민주당 내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여일 전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루비오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서 일정이 바빠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 관세 협상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25%에서 15%로 줄여서 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걸로 이제 협상을 끝냈습니다. 관세 협상을. 한국이 일본보다는 당연히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정상회담도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아예 미국 측과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지금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다가 출국 1시간 전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 바빠서 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외교에서 이런 경우는 정말 희귀한 경우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겉으로라도 언제나 동맹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대놓고 이재명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예 협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부랴부랴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미국의 투자를 크게 지금 수준보다도 트럼프가 깜짝 놀랄 정도의 미국에 투자를 하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삼성, 현대 모두 어려운데 또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 과연 투자 규모를 더 늘린다라고 해서 이게 일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느냐. 또 트럼프가 이 투자 규모를 늘린다라고 해서 만족하겠느냐. 지금 트럼프에게 약점이 잡힌 겁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의 친중국입니다. 친북한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태도를 버리지를 못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에게 약점이 잡힌 겁니다. 완전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을 이건 외면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은 계속해서 줄 것은 계속 내어주게 되고 받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관세 협상을 그런 대로 한다. 방위 협상을 그런 대로 한다라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재명의 약점을 본 겁니다. 이재명은 언제 이렇게 지금 급하니까 미국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매달리지만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를 두면 둘수록 이재명은 더 급해진다. 라는 걸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 장관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정상회담 일정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 협상 시한은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지금의 인사 참사, 미국과의 이 관계, 이 부분은 전부 이재명 개인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비리, 방탄에만 골몰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금 50일 만에 동티가 난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인사에서. 앞으로 이재명의 그 재판을 중단한 부분이라든지 저 특검 여기에서 계속해서 동티가 나게 될 겁니다. 참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과거에 소위 민주화 운동 때 YSDJ를 중심으로 한 박정희 정권의 독재다, 박정희 정부의 독재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미국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려야 하는데 소위 이재명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미국 정부가 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끝장이라도 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데 이재명 정권을 보자면 이건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지금 이재명이 소년원 시절 소년원에 갔었고 이재명이 성폭행 살인에 관여를 했고
모스탄이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와서 이 또 국민들의 여론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재명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재명 정권을 트럼프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한국의 국정, 내정에 그렇게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 이재명 정권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 이 팩트 여부와 관계가 없이, 사실 여부와 관계가 없이 일부에서는 이 속이 시원하다, 이재명 정권 저는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보수 우파라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냐라는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민주화 운동 세력과의 미국과의 밀착, 이 관계가 다시 되풀이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재명 정권,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이 완전히 무슨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또 이재명이 하고 있는 모든 인사가 참사입니다. 여러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재명 개인이 고집을 한 인사는 모두 이건 뭐 거의 수준 이하입니다.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을 빨리, 이재명 정권이 끝이 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야 합니다. 물론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모두 중도로 무당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당층이 30%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독재, 이 리더십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이 부작용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작용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으니까 소위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가 되고 있는 부작용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확실한 리더십이 만들어지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쇄신 이야기도 있고 통합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이 잘 되려면 쇄신과 통합이 함께 가면 쇄신을 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쇄신과 통합이 충돌하는 경우 쇄신하자라고 하면 완전히 당이 쪼개지는 지금의 국민의힘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지금 쇄신과 혁신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강력한 리더십, 독재입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려면 국민의힘도 일반적으로도 강력한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집중력이 생기고 이 중도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로 이 리더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면서 이게 분산이 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혁신, 쇄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열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 분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분열 부분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당대회를 거쳐서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끝장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게 통합 쪽으로 쇄신을 통한 통합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뭐 가장 큰 걸림돌이 윤희숙입니다. 일단은 이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23일이었습니다. 23일 이 의원총회를 2차례나 열었는데 이건 지금 협의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꾸려져서 혁신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단절, 뭐 잘못된 건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된 것은 개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희숙은 지금 이 문제를 매듭 짓자. 그렇게 하면 누가 나서서 이걸 매듭을 지을 사람도 없고 지금 주체 세력도 없습니다. 쇄신을 할 수 있는 주체 세력과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지금으로는 윤희숙의 폐악질에 불과합니다. 이걸 의원총회를 열어도 뭐 계속 협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윤희숙은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리더십이 그래도 좀 결집이 된 김문수가 있고, 지금 이 윤 대통령, 윤 어게인 쪽으로 확실히 뭐 좀 가 있는,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장동혁이 있고, 좀 더 쇄신, 개혁 쪽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주진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가장 볼만합니다. 나머지는 뭐 한동훈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사실은 뭐 출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철수와 조경태는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만 먼저 짚고 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는 통합과 쇄신이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쇄신을 해야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힘, 쇄신으로도 생깁니다. 쇄신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쇄신하지 않으면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이 단합해야 이재명 정권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라는 쪽으로 강력하게 생각이 모였다 하더라도 쇄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윤 어게인이라고 하더라도 쇄신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입니다. 이게 당 지도부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어야 합니다.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발을 했다면 전당대회 당대표의 리더십은 전체를 포용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계엄과 탄핵을 왜 언제나 같이 보느냐라는 겁니다. 계엄은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계엄이 잘 된 것이다. 지금 장동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선택이다, 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되면 앞으로 정치적 비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포용과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은 정말 뭐 위대한 결단이었고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비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리더십으로는 앞으로 이재명에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계엄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은 반대다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엉터리였습니다. 정치재판 치고도 엉터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내용에서부터. 이게 바로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차에서 내용에서. 그래서 계엄과 탄핵은 모두 반대를 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외연 확장과 통합과 이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동혁과 주진우, 김문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가장 이 윤 어게인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장동혁이고 그 다음이 김문수고 그 다음 주진우입니다. 이 보면 장동혁은 계엄은 뭐 하느님의 선택이다라는 식으로 가면 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동혁이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김문수 지금 이 부분을 극복해 보려고 지금 쇄신, 혁신 쪽으로 좀 가니까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 탈당 선을 긋는 부분으로 가니까 이제는 또 전통적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김문수는 끝이다, 배신이다. 주진우는 더 개혁, 혁신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당원들이 움직이면 이 후보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윤 어게인, 뭐 전환길의 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부분 전환길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서는,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 윤어게인이 맞지만 포용은 해야 한다. 혁신까지를. 안철수 지지 세력까지를 포용해야 한다. 한동훈 지지 세력도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단 핵심과 주체는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도 세력, 핵심 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지금의 당원의 생각을 읽는 것도 어렵고 이 당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김문수, 지금 주진우 모두 어렵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역시 장동혁,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쪽으로 지지율이 완전히 결집을 하는, 당원들의 지지율이 결집을 하는, 그래야 강력한 이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러면 저 무너지고 있는 민주당의 유일 리더십입니다. 저 무너지고 있는 이재명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원들부터 생각의 문을 열어야 지금 후보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확실한 소신을 갖고 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비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비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한 명이라도 더, 당원들 한 명이라도 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 그쪽으로 지지율은 결집이 될 것이고 강력한 리더십은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느냐.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아마 명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7월 25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